주민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노인의 회원 여러분들은 11시 30분 다랑이 마을은 지금이 제일 바쁠 때입니다. 어버이날이라고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일하지 말고 오늘은 좀 쉬자니까. 쉬엄쉬엄 하시다 쉬엄쉬엄. 어버이날을 몇 번이나 반복했을까요? 바쁘게 왔다 가는 봄마냥 할머니의 청춘도 훌쩍 지나갔습니다. 우리 마을이 그때 처음에 온 게 질도 안 닦고 이만한 질로 타고 걸어서 들었거든. 감에 타고 이렇게 수거지고 막 이래갖고 왔지. 산비탈에 지어진 논도, 칼바람 같던 겨울바람도, 모진 폭우도 삭혀내며 하나둘 주름이 늘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어머니는 우리에게 모든 걸 내주었습니다. 운명이었을까요? 한 여인이 내 어머니가 된 것처럼 누군가 한국인의 밥상에 마늘을 넣기 시작한 것이 말입니다. 칼바람이 불던 겨울, 뿌리를 내리고 언 땅에서도 매운 향기를 품고 올라오는 마늘. 그 마늘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온 분들이 들려주는 이 짧고도 긴 이야기입니다. 다랑이 마을은 바다를 바라보며 선 마을입니다. 산과 바다 사이에 옹기종기 들어앉은 마을은 층층으로 나 있는 작은 논들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죠. 하지만 그 아찔함을 보고 나면 마냥 아름답게만 보이지를 않습니다. 다랭이 지금 이렇게 뚝이라고 그럴까요? 이걸 한번 걸어봅니다. 다랭이는 사투리고 진짜 원은 다랑이라고 그래요. 다랑의 뜻이 적은 논들이 많다. 산 경사진대를 논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다랭이의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여기서부터 저 위까지 전부 논입니다. 참 인간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경사진 데를 다랑밭으로 모두 만들어 놨으니 아이고. 김상천 씨가 논에 나간 아내를 기다립니다. 늘 대문이 아닌 바다를 바라보며 기다리죠. 몸이 상하고 그때 먹으려고 가면은 돈도 잘 버리고 저는 이럴 때 없기 살았고 가난하게 살았고 없기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돈에 집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돈을 벌이기 위해서 목을 빼었는데 한 15년간 나면서 그동안에 중간에 세월이 상 좋았는데 한때는 바다가 전부일 때도 있었지만 김상천 씨의 전부를 뺏어간 곳이기도 합니다. 시비락 하는 거는 이제 몸을 완전히 신경을 지키는 그런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병을 얻고 나니까 몸이 모든 작동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먹으려고 안 했습니다. 아이 넷을 줄줄이 달고 살던 가장이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바다를 보면 바닷속을 누비던 때가 생각나 우라가 치밀기도 했지만 그래도 살다 보니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시 바다도 마주보게 됐죠.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파도가 셌던 바다는 다라이 마을 사람들에게 산비탈을 깎아 논을 만들게 했고 평생을 이 논에서 보내게 했습니다. 김상천 씨 아내의 평생도 이 논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세상사 모든 걸 이 논에 묻었죠. 멀리서 보니까 아줌마가 여기 이러시는 게 그림 같아. 예? 그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늘 쫑 뽑고 있습니다. 마늘쫑 보들보들해요? 예, 지금. 이게 이제 된장에 이렇게 찍어 먹고 이러는 거죠. 예, 된장에 찍어서 먹고 여러 가지 나물로 해 먹고 그죠? 아주 그 부들부들하니 손으로만 만져봐도 맛있게 생겼어. 냄새를 맡아봐. 아, 마늘 냄새. 마늘 냄새 나지요. 네, 바깥 양반은 어디 계셔? 집에 있습니다. 왜? 할아버지 몸이 불편해갖고 잘 못 나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그냥 그만 몸이 불편합니다. 어. 일은 못 해줘도 집에서 마음만큼은 참 많이 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음으로 돕는다는 게 어떤 의미로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고생을 하고 내가 이 노력을 한다고는 그런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도 이제 좀 마음이 그런 걸 안다 싶어서 위로가 되고. 예, 또 내도 또 위로가 돼서 좀 좋고. 매운 날개를 아내는 그렇게 이해하고 보냈습니다. 마늘종을 툭 꺾었을 때 팍하고 즙이 터져나올 만큼 생생했던 아내의 젊은 날을 이 노는 기억하고 있을까요? 마늘종 막바지 작업을 끝냈으니 이제 조금 있으면 마늘을 캐야 합니다. 뭐 땡따로 빠지라 그거 많았지. 아이고 이제 내도 이고 되기가 힘들어요. 길이 안 좋아서 좀 빼가 이고 내려오면 다리가 달달 떨리갖고 짐을 못 이고 되겠대요. 아침에 내가 갈 때게 차 타고 갈 때도 아내는 집에 와서도 쉬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 있던 남편과 마주 앉아 있는 것도 잠시. 이내 식사 준비를 합니다. 40여 년을 반복한 일이죠. 미역은 마을 앞 바다에서 따온 것이겠죠. 생미역 무침을 할 것 같습니다. 빻은 마늘에 미역을 넣고 간은 멸치국으로 합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거죠. 우리들 뭐 결혼할 그 당시는 막 모구리로 하면 막 돈 잘 버린다고 되게 좋아했지. 뭐 돈 버리려고 시작하자 몸 다치자. 그래갖고 돈도 버리도 못하고 돈도 쓰고도 못하고 그냥 막 그대로 그래갖고 뭐 세월 보내는 기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봄도 늘 돌아오는데 나지런히 하고 산 거죠. 고생이야 참 여자가 말할 것도 없지. 되는데 제가 참 남자로서 해가지고 그 환경을 볼 때 참 뭐 만날 참 눈물을 흘리도 말이지 참 뭐 몇 동을 흘릴 그런 처지 아니었습니까?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태어나자 복닥복닥 작은 집이 더 작게만 보였습니다. 돈을 더 벌어야 했고 그래서 더 깊은 바다로 내려가야 했죠. 사고를 당한 건 지금 이 집을 장만하고 나서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뭐 그때 시절에는 뭐 엉망하고 뭐 그리 그런 것도 없고 그만 막 여기서 그만 평생 쭉 웃기다 막 그리 생각하고 살았겠지. 막 그러다가 저러다 세월이 가다가 보니까 그만 그만 이때까지 이리 산기 그리 댕기지. 봄이 오면 남편이 좋아하는 통마늘과 바지락, 마늘종으로 수제비를 끓이며 참 무던히도 살았습니다.
지난 가을 김장할 때 담가둔 김치도 꺼냅니다. 달비김치라는 겁니다. 일종의 동치미 같은 거지만 고추가 삭혀진 매운맛이 무에 배어들어 동치미랑은 좀 다른 맛을 내죠. 만드는 법이 같아도 어떤 것이 첨가되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도 어떤 생각으로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그런 이치겠죠. 저는 마음 하나 절대 자기하고 이때까지 결혼한 지가 한 50년 업주 되어 왔는데 그 당시나 지금까지나 마음은 마음대로 그거 하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죽어도 내가 참 이 사람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우리 남편분하고 결혼하실 거예요? 죽으면 몰라고 또 다시 결혼해. 이제 내대로 살아야지. 또 뭐 살면서 뭐 고상시키려고 한때 살아갖고 뭐 고생한 것만 해도 많이 했는데. 일장춘몽 같던 시절이었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게 다 그런가 봅니다. 이렇게 높은데, 아유, 할머니들. 이렇게 다랭이 촌에 높은 데를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모두 이 무릎들이 상하셔서 잘 걷지 못하시는 아픔을 보았습니다. 그걸 부지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어르신네들이 그렇군요. 봄은 다시 또 찾아옵니다. 때가 되면 찾아오는 것들이지만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모를 일입니다. 우리는 다만 받아들일 뿐입니다. 땅이 계절을 순응하며 받아들이듯 조용했던 마을이 떠들썩해져도 이 다랑이 마을 사람들은 그저 받아들였습니다. 이 좁은 골목, 좁은 골목으로 차들이 많이 올라오네. 이것도 아마 자동차가 돌담길을 툭 치고 갈 모양인데, 이건 관광이 붐인 거로 얼마 할 수 없죠. 할머니의 등처럼 굽은 그 길을 걷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낭만과 아름다운 풍광을 따라 걷죠. 하지만 산기슭에 터를 잡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 걷는 이 길은 다를 겁니다. 일할 곳을 찾아가는 길이기도 하고 쉴 곳을 찾아 느릿느릿 돌아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언니 술도 잘 끓인다. 아이고. 이 술을 뭐 하라고 담그세요? 농주 마늘 캐고 이제 또 농사 지을 때게 조금씩 또 더울 때 계속 먹고 그러라. 쌀을 갖고. 네, 저분들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여기네, 여기야. 7-1 한영애 씨. 안녕하세요. 아이고, 여기 계시네.
막걸리를 짜는 겁니다. 햇볕이 좋죠. 예. 여기 이제 법당에 잠시 머문 햇살만으로 만족해오는데 스님들은 요거 싹 지나가면 그때 이제 들어가서 공부해야지. 그게 무슨 술이라고 그래요? 그냥 막걸리? 전통 막걸리. 네. 왜 그 어유 이거 사발에다가 맛이 어떨는지. 굉장히 진하네. 이런 손으로 가지고 네. 막 이게 진짜 우리 막걸리 맛인가 봐. 자시시다. 네. 이것도 진짜입니다. 이제 가죽에다가 막 이리 해가지고 많이 잡수시고. 아니 세 분이서 아주 친하게 지내시죠? 예. 삼총사라고 뭐 얘기 들었는데. 예. 그래요? 누가 제일 큰 언니야? 언니. 언니. 아니 이쁘시네 큰 언니가. 둘째가. 둘째가 저니. 특별 안주도 준비합니다. 삼총사 중 막내의 일이죠. 그게 뭐예요? 마늘 한번 드셔보시다. 마늘? 예. 마늘을 구우셨구만. 예. 너희 마늘 고장이라고 그러더니 또 마늘을 빼놓지 않으셨네. 이런 건 좀 물렁물렁하시니 한번 드셔보세요. 이야, 어휴. 이런 거는 물렁물렁합니다. 금시로 막걸리 먹고 그걸 먹고. 드시고. 더 구워야 되나? 물렁물렁해놔서 매 아무것도 반독합니다. 냄새 나는 것만 빼고 다 좋다 이런 말씀이구만. 그렇지. 뭐 좋은지도 모르고 다 좋은 거야 이거는. 뭐 건강에 첫째지. 건강에. 예. 남자분들 자시면 정력에 좋고 아이고 또 그다음에 또 이장에도 좋고. 위장. 예. 이장에도 좋고 암도 예방되고. 또 그 이장에 이염이고 뭐 있는 이런 분들도 술 이것만 담가가 먹으면? 먹으면 감기도 잘 나오고. 위장방에도 좋고 뭐 소방에도 좋고 입안에 뭐 이 충치에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 거지. 마늘잼? 네, 오죽하면 냄새를 제외하고 100가지가 이롭다고 했겠습니까? 누렇게 익은 마늘잎을 보니 수확할 땐가 봅니다. 힘이 든다요. 아이고, 겨우내 칼바람에도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던 녀석이 쉽게 내줄 리는 없겠죠. 그래서 마늘에 톡 쏘는 매운맛이 있는 걸까요? 1년을 매달려 마음 졸이며 갖고 온 천마늘입니다. 맵고 풍미가 좋은 것이 특징이죠. 여기엔 모질던 바다가 한몫했습니다. 따뜻한 기후이기 때문에 마늘이 겨울을 나는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해풍이 불어오기 때문에 그 해풍이 공기를 균일하게 해주고 청정한 공기를 제공해준과 동시에, 그리고 약간의 섞여있는 그런 나트륨 성분들이 병충해로부터 마늘이 잘 견딜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러한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위에서는 마늘 수확이 한창인데 강경순 씨가 마을 막내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내려왔습니다. 들밥 준비를 위해 바다로 온 거죠. 나는 고부지 알란다. 들밥 만들 때 중요한 식재료 빼무래기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삿갓조개죠. 끓는 물에 데쳐가지고 하면 이 알맹이가 쏙 빠지거든요. 이 알맹이가. 그래가지고 된장국에 끓여가지고 된장국 끓여서 먹기도 하고, 또 데쳐가지고 초무침 야채 넣고 초무침해서 먹기도 하고 굉장히 맛있어요. 물때가 되면 일하다가도 내려와서 캐가던 조개였습니다. 우리 다랭이 마을은 전부 여자분들이 다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다리 수술도 많이 하시고 하루 종일 땅 파고 콩 심고 뭐 이리 심고 하는 건 다 여자들이에요. 그럴 때는 허리도 못 펴고 막 힘들죠. 아, 내가 왜 이런 일을 하지 하다가도 또 하고 나면 수확한 거 보면 뭐 기분 좋고 잊어버리고. 마늘 농사보다 힘든 일이 바다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내려오는 길은 가파르고 파도는 늘 거칠었죠.
형님. 아이 고부시 따왔습니다. 빼무래기랑 예. 아 그랬나? 예. 아이고 참 우리는 가서 일 못한다 노인네가 돼서. 빼무래기는 씻는 게 일입니다. 한참을 비벼서 씻어야 불순물이 제거되죠. 단백질과 미네랄, 비타민 A가 풍부해 회춘 식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씻는 불편증은 감수에도 좋은 식재료죠. 열압상 시집 와갖고 밭에 가서 이러다가 밥으로 오면 어른들이 밥 넣고 준다 뭐라고 가 싶어서 막 이러면 막 잘라갖고 된장해갖고 열무김치 해갖고 막 비비가 먹고. 해가 중천입니다. 들밥 준비를 서둘러야겠군요. 사람이 많은 건 촬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뭐든 함께 하는데 익숙한 마을이기 때문이죠. 척박함이 만들어준 결속력입니다. 집집마다 부엌을 개조했어도 가마솥이 남아있는 건 함께 먹을 일이 많기 때문이죠. 어머니 옛날에는 어떻게 밥을 해먹었어요? 옛날에는 이거는 지방 나무가 좋다. 전에 옛날에는 좋게 부질러 갖고 좋게 이어가면서 연기 퐁퐁 나고 그래갖고 막 보리밥 쪄갖고 써갖고 퍼져갖고 끓여 밥을 해갖고 그리고 안 먹네. 요새는 이거는 고갱이다. 부지필 때 보면 막 매운형이 눈에 조금만 들어가도 막 눈물 질질 흘리고 그랬는데 그러고 보면 진짜 우리 엄마들은 대단해. 그래갖고 두 분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그냥 한마디로 따지 얘기하면 그냥 이웃 사촌이라 그러죠. 네. 그냥 동네 어르신들은 제가 아직 젊으니까 다 어머니 같고, 예. 그래서 동네 어머님들 보면 그냥 내 어머니인가 생각하고 다 어머니라고 부르시고, 어머니도 이제 자식들은 다 이제 객지에 나가서 다 일하시고 하니까 그냥 친자식처럼 며느리처럼 그냥 생각하셔요. 마늘밥이 고스란히 잘 됐습니다. 마늘은 익히면 매운맛과 향이 날아가고 단맛만 남습니다. 여름철 체력 증진에도 좋죠. 빨리 보기 이게 누룽지가 참 잘 됐네. 빨리 보기. 누룽지는 내 거다. 형이 누룽지 아닌데. 아이고 나 미리 나가려다. 누룽지 하나에도 서열을 따지는 큰언니 강경선 씨. 투덜거리는 막내도 그 정도쯤은 웃음으로 넘기죠. 막내. 어머니 누룽지가 날라갑니다. 아이고 진짜 맛있어 언니. 맛보죠. 아니야. 한번 맛드셔보세요. 맛있겠다. 이거 고생해봤어. 꼬들꼬들하다. 마늘 냄새 마늘밥. 예. 그 누룽지가 내놓을게. 마늘 향이요 나는. 맞지 언니? 네 맛있어 좋지. 삼겹살도 들밥 메뉴입니다. 마늘 수확 날이니 그럴만도 하군요. 누가 삼겹살과 마늘을 같이 먹기 시작했는지 혀뿌리에 침이 고입니다. 수고하십니까? 네, 어서오세요. 세찬 만나서 고생이 많지이다. 네, 어서오세요. 뭐 이건데 뭐 세찬이 빨리 안 됩니까? 이제 다 됐습니다. 이 고기만 구우면 이제 가져갈 겁니다. 아, 또 배워 죽겠네 정말로. 뭐 세찬이 고기도 준비를 하고야. 오늘 그 참마늘 볶기 잘했네. 마늘은 돼지고기에 풍부한 티아민 흡수를 돕습니다. 티아민은 신경과 근육에 좋은 비타민이죠. 얼추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드디어 논으로 갑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되겠네요. 아이고 배야, 배도 고프고. 새참하는 소리에 어느새 몰려들었습니다. 시장기가 반찬인지 반찬이 시장기를 돋우는지 꿀맛인 들밥은 기분 탓도 있겠죠. 금년으로 봐서는 제일 마늘이 잘 됐어요. 작황이 잘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마늘이 물을 좋아하면서도 실은 거라. 금년에는 비는 많이 안 났는데 빨리 이 비가 끝이기 때문에 마늘에는 아무 지금 지장이 없어요. 지금은 100%가 잘 된 거라. 변덕스러운 마늘의 습성은 농부의 가슴을 졸이게 하지만 마늘이 주는 즐거움이 그보다 많은 탓에 농사 짓는 맛이 납니다. 마늘을 좋은 게 기분이 좋고 마늘도 빼갖고 또 손님네들 대학교 다니는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또 이웃 사람도 베풀고 그래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빼무레기를 캐던 바다를 내려다봅니다. 여기 다랭이 밭에서 이 밑이 궁금해서 한번 내려봤습니다. 저기 뭐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가파른 절벽 아래가 바로 바다더군요. 안녕하십니까. 수고합니다. 뭘 그렇게 잡으셔서 맛있게 잡수고 계세요? 아니 잠수 오시는 분이네. 뭘 잡으신 거예요 이게? 아 이거는 굴이에요. 굴? 꽃굴? 이건 이제 천진강 굴이 아니고 천진강은 민물하고 바다하고 섞여 나온 거. 그렇죠. 이건 순수한 바다에서 나온 거예요. 순수한 바닥굴이구만. 근데 이렇게 큰 게 있어요? 아 예. 이게 지금 쫙 깔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좋은 바다를 놓고 왜 저렇게 어려운 다랭이 밭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고난의 생활을 하세요 그래? 그거는 요 바다가 평소 때 좋거든요. 좋은데 밤사이 한번 팡 해비면요. 팡이라니? 파도로? 예. 옛날에 우리 마을에 배가 참 많았습니다. 예. 많았는데 이제 날씨 좋다고 배를 딱 바다에 떼어놓거든요. 아니다 떼어놓으면은 다음날 아침에 가면은 줄밖에 없어요. 그냥 다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선착장 여기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 논을 만들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럼 이게 치면 저 꼭대기까지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니요. 바닷물이 안개처럼. 예, 안개처럼 해가지고 저 산을 넘어갑니다. 어이구, 굉장하네요. 지금 여기서 물줄기가 몇 군데서 나오는데 저기도 그렇고. 이건 민물이 내려가서 이리로 섞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가면 이제 지금 그러니까 다랭이 마을이 이 물 때문에 그렇죠. 너희 발달이 한 세 군데쯤 흐르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밭이 형성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구만요. 떠나지 않고 마을을 일군 이유입니다. 야, 전복하고 해삼하고. 전복도 있어요? 해삼도 있고. 아유, 조심하시오, 괜히 또. 선생님이 했던 홍감하고 같은 그런 거 아니고. 조심해요. 이 물이 파도 치면 저 꼭대기까지 올라간다는데 이러다 보니 큰 파도 오면 휩쓸려 내려갈 수 있잖아요. 잘 오시오. 아유, 들어갔어요. 네, 바다 사나이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천혜에 참 자연이 주는 음식거리가 여기 있고 그런데 너는 앞으로 공부해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꿈이 뭐야? 농사 짓고 싶어? 뭘 심고 싶어? 그냥 갖가지 곡식. 어떤 곡식이라고 지칭 한번 해봐. 쌀이나 보리들 그냥 과일 같은 거. 근데 농토가 조그맣게 없는데. 네. 근데 그 심어가지고 전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맛있게 다 먹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존경하는 해남이 왜 안 나오셔? 궁금해 죽겠네. 저기 있다. 어디? 이야, 그래도 종진아, 네가 제일 먼저 발견을 했어. 한 번 더. 됐어, 이제 나와요. 다랭이 마을에 바다사나이 만세!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 힘 안 들었어요? 아, 예. 뭐 좀 난 잡은 거보다 생명이 지금 계신 건. 아유, 힘들어. 선생님이 복이 많네요. 왜? 복 많이다. 아, 그래요? 자, 남해 보물이 나옵니다. 그래 말이야. 아이고, 보물섬? 아가씨 만나갖고 이제 이렇게 해가 왔다. 보물섬 남해. 이야, 무정에 따오셨네.
금방 30분이라고 그러더니 아유 건자해라. 이 선생님 선물. 선물, 네, 선물. 이거는 내가 줄 수 있는 거거든. 그렇죠, 고맙습니다. 이건 정말 종진아, 이거 너 가져. 네. 네가 이런 걸 가지고 꿈을 키워야 돼. 우리 바다에도 앞으로 이제 어업 생산에 내가 이바지하겠다. 이것도 꿈을 가져. 5분짜리처럼 조그만 거네 이거는. 날로 드셔야 좋은 겁니다. 그냥 줘요. 입장 쓰면 계산도 저 오늘 저 그거 할 거 아니가? 마늘 두 개. 원래 영양 두 개요. 또 좋은 거 많이 먹는다고 우리 친구들이 또 야단하겠네. 미안합니다 근데. 어이구. 저거에 저 가방 보이라. 가만히 봐. 칼. 이게 진짜 맛있는 거. 잔인하긴 하지만 참 맛있네. 칼도 봐. 올라가 이제. 귀한 선물 짭짱이. 감사히 받고 갑니다. 자, 이거라. 알맹이 빼고. 선생님, 조금 있다가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해삼 드시게. 알았어요. 고마워요. (53년째) 농사를 짓는 손도순 씨의 다랑이 노는 대부분 설을산 중턱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이고 안주. 지금 이게 한 며칠 있으면 이거 가지고 탁 버려져버리면 안 돼. 다행히 풋마늘이 남아 있습니다. 마침 됐어요. 풋마늘 장아찌를 좋아하는 아들을 위해 찾아낸 거죠. 올라온 김에 더 찾아보기로 합니다.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여기 농사 지어가지고 산 골짜기 물이 있으니까 그걸 따라서 저 뜨등성이 넘어도 또 논이 있어요. 혼자서 일할 때는 이게 식사라든지 이런 걸 많이 못했겠어요? 굶고 하고 할 때도 있지. 점심도 굶고 또 집에 내려가는 시간이 오래되니까. 식구 쓰고 늘수록 다랑이 노는 하나씩 불어나고 손뼈마디가 굵어지고 무릎이 아린 만큼 다랑이 수는 줄었습니다. 요새는 교육자라고 아이고 그러면 선생 정도 되면 이런 꼴차게 이제 우리 집안 올케들도 꼴차게 안 산다고 괜찮다고 그렇게 결혼했지. 그렇게 믿고 시집을 왔습니다. 하지만 계약직 교사였던 남편은 직장을 잃었고 그 시절 가족의 생계는 오로지 손도순 씨의 다리품과 손품에 달려 있었습니다. 농사일에 무관심한 남편은 하루 종일 책만 읽었습니다. 산을 누비며 빈터를 찾아 일구고 농사를 짓는 동안 손도순 씨 등에는 땀이 식을 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식 셋을 키웠습니다. 지금 색깔이 좋죠? 우선 뭐 경제적으로 쪼달리니까 자녀들 교육 문제 때문에 아이들은 공부로 어디까지나 시키고 싶은데 그 경제가 안 된 게 내 혼자 자식들만 보고 살았습니다. 내가 이걸 안 의자도 안 할 수가 없어. 아들이 좋아하니까. 밥상에 꼭 마늘이 올라간다는데. 그래도 좋아하는 걸, 자식이 좋아하는 걸 안 해줄 수가 없어. 내가 뭐 몸져 누우시면 하지만 살살 움직이는데 자식이 좋다고 그런 거 해가줘야지. 반평생을 그리 살다 보니 철마다 만드는 음식은 자식을 위한 겁니다. 멀리 있는 자식에 대한 그리움이 그렇게 만든 거죠. 녹차잎으로 마늘 향을 없애고 살포시 물을 만큼 쪄낸 뒤 꿀을 넣어 만드는 마늘잼은 나른한 봄날 아들의 식욕을 살려줄 녀석입니다.
이제야 선도순 씨를 위한 저녁을 준비합니다. 6년 전 남편을 보낸 뒤로는 건너뛰는 일이 많던 저녁입니다. 멸치와 마늘잎을 넣어 칼칼한 찌개를 만들고 지난 가을 멸치 젓국으로 담근 김치와 쌈이 전부인 단촐한 밥상입니다. 쌈은 막 이래 하면 막 국물이 줄줄 먹으러 맛있다고. 봄나물 캐던 시골 처녀 선도순 씨보다 주름이 자글자글한 선도순 씨의 투박함이 아름다운 건 아픔이 깊어서일까요? 오늘도 하루가 지나갑니다. 다랑이 마을의 사랑방 두레방입니다. 부녀회장이 나서서 갖가지 음식을 하는 걸 보니 무슨 잔치가 있는 것 같아 보이는군요. 우리 축제할 때는 뭐 물론이거니와 어르신들 팔순잔치 할 때도 있고 어머니 같은 날 어버이날이래요. 네,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의 풍경입니다. 마을 60여 가구의 대부분이 노인이고 자식들이 객지에 있다 보니 부녀회와 청년회에서 식사라도 챙기는 겁니다. 오늘 그 즐거운 시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하필 내 자식들의 아비일까? 누가 그걸 정해주었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운명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마늘이 빠지지 않는 것 또한 같은 이치가 아닐까요? 많이 깠지? 손이 막 따갑네. 봉단 쪄봐라. 형님 한번 쪄볼까요? 어머! 이래 왜 이래 되지? 절구에 마늘을 찢는 건 오랜만에 봅니다. 형님 이러면 잘 찍히시는 겁니까? 잘 찍히지네. 마늘은 예. 원래가 이 절구통에다가 쪄야 예. 빵꾸로 갖고 쪄야 맛이 있고. 카트기로 가지고 뺑 돌리면은 바로 싹 되는데 이래 힘들게 이래 찌어가 드셨습니까? 아 그러니까 요런데 쪄가 먹으면 맛은 좀 있다. 이게 왜 잘 찍히냐면 절구에 찢는 마늘은 음식 재료에 마늘 맛이 착 감겨 감칠맛이 더 난다는군요. 강경순 씨는 찌어온 마늘로 마늘종 김치를 담글 겁니다. 마늘종 끓는 물에 두고두고 먹으려고 담갔던 일종의 봄김치죠. 마늘종에 소금을 뿌리고 3시간가량 재워 숨을 살짝 죽인 뒤 거기에 고춧가루와 다진 마늘, 멸치 액젓을 넣어 버무려주면 됩니다. 진짜 어르신들 옛날에 해먹었다는 맛이라는데 지금 현대에 먹어도 너무 맛있네요. 우리 장아찌 맛하고 또 다릅니다. 어머님도 이래 드셨고. 그리고 그때는 뭐 마늘종인데 어떻게 김치를 담아 먹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늘도 매운 건데 또 양념하면 또 맵고 이러는데 그런데 오늘 해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습니다. 손도순 할머니한테 배운 녹차 마늘찜도 합니다. 만드는 용기는 달라도 맛은 같죠. 네, 마을 일이 바빠가지고 마을 회관에 가셨습니다.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요즘은. 강경순 씨 남편은 이 마을 이장입니다. 아유. 왜? 이거는 자기가 해라고 시켜놓고서는 뭐 가르쳐 줘야지 뭐 하든가 하지. 아니 해삼이 안 죽었나? 안 죽었습니다 아직. 는 나중 딱 하면 이게 작아진다. 작아지고. 길을 해가지고 대칠게. 그리고 나중 해삼이 안에 그 창자 있지. 이건 나중에 묵힌 게 버리지 마라 이것도.
뭔 창자로? 쫑을 좀 길게 잘랐는데 너무 기나? 근데 쫑 이거는 해삼은 줄어드는데 쫑은 안 줄어지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금 짧게 하라고. 그 이렇게가 짧게. 힘들겠던데 그래.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난 좀 한번 잘라볼게요. 아따 당신은 참. 그래 이야기하는데도 그만 좀 잘라가 이어라. 자를게. 난 해가지고. 참 말 안 된다 자, 말. 이거 가지고 가서 그 뭐 찬물에 헹가놔 주있어. 내가 자를게. 이걸 내보고 한 거란 말이가. 빨리 가서 헹갔다 줘. 당시 갔다 오이라. 아니 내가 다른 거 해야 되니까네. 빨리 좀 갔다 오이소. 아이고. 괜한 놀림을 해보는 겁니다. 남편을 매번 속죠. 참 옛날에 아버지 봤으면 참 웃겼다 웃어. 예? 생전에 부엌도 안 들어가는 애를 보고 이런 거 다 시키고. 고맙습니다. 대학교 신입생 때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부산 아가씨 강경순 씨는 무뚝뚝하지만 할 말 다 하면서 도와주는 남편이 좋았습니다. 자식 둘을 낳고 지금까지 티격태격 살고 있죠. 옛날에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이런 거 하는 걸 내가 옆에서 봤거든. 봤는데 그때는 해삼은 또 흔했고 그때는 마늘이 또 귀했다 아이가. 맞다 그때. 귀했는데 그때 이제 내가 이제 어머니 보고 이게 뭐입니까? 그러니까 해삼하고 마늘종을 이으면 참 좋다 그러더라고. 그래요? 요새는 이제 또 해삼이 그때 귀하잖아. 그래 이걸 뭐 생각만 했었지 이걸 이렇게 해물 거란 생각을 못 했는데. 일단 쏙 잡아야 돼. 이건 내 너무 오래 있으면 안 좋다. 그래도 좀 짧게 해야지. 이거는 나중에 우리 며느리한테 가르쳐주라고. 살짝 가르쳐주라. 그래 우리 아들한테 한 번씩 미게 말이야. 솜씨가 좋기는 좋았는가 봐. 부산 아가씨 강경순 씨는 남편을 따라 남편 고향으로 왔습니다. 진작 올 거라는 후회가 많이 남죠. 그래서 남편 기억에 있는 시어머니의 음식을 배우는데 열심인 겁니다. 맛이 어떤데? 야 근데 맛이 영 새롭는데. 그래. 저 아들 오면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 그 마늘종하고 그다음에 해삼이 어떤 그 맛하고 아주 맛이 좀 이 밀가루 넣는 게 낫겠네. 밀가루라. 밀가루를 무지가 이으면 마늘 쫑깨에 밀가루가 붙잖아. 그러니까 더 안 떨어지고 괜찮네. 살짝 데친 해삼의 부드러운 맛과 마늘종의 알싸한 맛의 조화가 참 좋습니다. 아이고 이게 메기처럼 생긴 녀석이 아이고. 낭태입니다. 실버가 처음 봤죠. 이 모양이 좀 이상하게 생겼다고 제사에도 안 올리고 하는데 요 남의 이게 막 유독 이걸 올리고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제사를 못 지냅니다. 아 이게 양태였군요. 살이 단단한 생선이라 깊게 칼집을 내줘야 한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양태는 성장기 어린이에게도 좋고 숙취 해소에도 그만인 녀석입니다. 양태찌개를 끓일 때 역시 마늘종과 마늘은 꼭 들어갑니다. 비린 맛을 없애주고 감칠맛을 내주죠. 잘 차려진 밥상. 네, 손님은 접니다. 아이고, 와 계셨네. 네, 수업자님들이. 네, 다 와 계시네. 네. 초대받아서, 이장님, 초대해서 고맙습니다. 예. 무슨 생선입니까? 아까 잡은 거. 낭태, 아니 생선 안 잡았지 않습니까? 낭태. 낭태? 예. 아까 잡은 건 어디 갔어요? 아, 여기 있나 보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해삼도 있고. 예, 마지막 한 개 남아 있습니다. 전복은 어디 갔어? 나온다니까, 예. 나와요? 오늘 물에 들어가셔서 애썼어요. 예. 여기는 반찬들이 전부 다 우리 마을 특산품입니다. 예, 그렇죠. 여기 우리 이장님이 아주 좋은 데 사시네. 어느 집이건 바닥은 다 보이는데 이 집은 특별히 조망권이 좋네요. 아휴. 여기 이제 겨울 되면은 해가 바다에서 핍니다. 이쪽에서. 예, 여기 앉아서. 분녀 회장님. 네. 회장님이 잡은 굴이랑 전을 조금 아, 이거 전.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마늘종. 예, 그래서 아마 이거는 우리 마을에만 있는 음식입니다.
아, 예, 그저 그러니까 장에다가 예. 장에다 찍어 먹는데 예, 다 예. 한꺼번에 먹습니까? 예예. 자신 없이. 센스가 이렇게. 굉장히 뛰어나다. 네. 마늘은 일본 마늘인데 냄새 안 나게 참으로 그 맛이 괜찮습니다. 생경합니다만 그 맛이 아주 깊이 파고 들어가네요. 느낌에. 재밌는 게. 예. 괜찮죠? 아, 이거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거 특허내가. 우리 마을에만 있는 특허내라 겁니다. 특허. 우리 집에만 있는 겁니다. 이게 이 해삼하고 이 마늘종하고 마늘하고 궁합이 잘 맞습니다. 이게.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잘 맞는 그 맛이 뭐 지금 입맛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고기 숙인 남자들을 살리는 거예요. 여기 마늘밭에서 나온 그냥 마늘을 어떻게 먹어요? 그냥 집어 먹으면 됩니까? 그냥 뭐 되고 참기름장 찍어 드셔도 되고. 이것도 마늘 냄새가 안 나게끔 해가지고 전부 다 약간 매웠던데 마늘이 이건 맵지 않네요. 네, 냄새가 안 나게 쪘습니다. 이게 마늘종인데 마늘이 좋을까 마늘종이 좋을까? 난 마늘종이 더 좋을 것 같아. 이것이 말하자면 마늘의 자식인가 애민가? 엄마인가? 여성 회장을 하시는데 여기 약간 귀촌오신가? 귀촌은 아니시지? 귀농이시지? 귀농 오신 게 이제 남편을 쫓아서 이장님을 쫓아서 귀농 오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 귀농하자고 우리 사모님이 옥지를 떠신 겁니까? 아니요, 쫓았어요. 쫓아오셨어요? 다랑이 마을에 들어와 사시는 의미가 네. 무엇이에요? 저는 다른 사람은 다 서방님을 잘 만나서 다랑이 이 좋은 마을에 왔다는데 저는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잘 만나서 여기 온 것 같습니다. 왜? 저는 여기 중매라는 데가 저기거든요. 네. 저 차를 타고 여기로 딱 넘어오면 부모님 생각이 나시는구만. 말씀 안 하시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상상으로 다 떼어가실 거예요. 자, 그러면서 술잔을 다시 한번 드십시다. 그래가지고 눈물을 빼네. 예, 그런데 진짜로. 아이고야. 우리 이장님은 얼굴이 빨개지시네. 사모님이 지금 울컥 무슨 생각을 하셨는데 네. 그 의미를 나중에 저한테 전화로 좀 해주십시오. 저도 그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서. 네. 저도 약간 좀 같이 공감을 하시는구만. 예, 예. 그런데 그게 이제 공감이라는 게 사실은 그 불효거든요. 불효했던 그게 생각이 나서 그렇죠. 뭐 제가 잘해드렸으면은 이렇게 좀 아픈 기억도 없을 텐데 불효를 했어. 조치가 벌리네. 사장님, 이거 김치예요. 근데 여기 테마가 마늘이니까 마늘 음식으로 잔치를 할 수밖에 없지. 아릿한 여운이 남는 저녁입니다. 내가 한 숟가락 물 나면 형수님 밥 주세요 하고 또 퍼다 주고 또 한 숟가락 물 나면 또 형수님 밥 주세요 하고 또 퍼다 주고 하니까 아가 가서 밥통을 가져오게 이러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래서 왜 그러실까 이러면서 이제 그 밥통을 딱 들고 오니까 주걱을 딱 꼽더만 너가 퍼먹어. 너가 형수 밥 한 숟가락도 못 먹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편찮으셔가지고 편찮은 게 기간으로 보면은 한 2년 정도 이제 저희들한테 와 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내려오는 걸 갖다 빨리 결정을 했으면 막 여기서 모시면서 돌아가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니까 그렇지. 지금 저런 청춘, 일의 백리, 이번에는 회귀 이런 단어를 찾아서 써보고 다시 한번 느껴봤습니다.
회귀라는 의미는 하여간 우리가 이때까지 외국 음식에 많이 길들여져 나갔다가 이제 우리 음식을 찾으면서 결국 마늘 맛, 양념이 우리의 음식이 양념으로만 들어갔던 것이 저렇게 밥과 찬이 돼서 나오는 의미를 회귀라고 봤고, 저것을 떠나갈 수 없는 우리의 유전자 기억이라고 할까요? 이 점에 대해서 느끼고 갑니다. 네.